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아, 그래? 미안하다. 근데, 민수야. 엄마가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무슨 생각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은 괜찮은데, 민수야. 혹시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숨겨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가 괜히 그랬어. 방금 들으신 건 석 달 전 제가 큰아들에게 걸었던 전화입니다. 저는 올해 74살 파경자입니다. 평생을 자식 셋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아왔고 그 중에서도 첫째 민수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의대를 나와 병원을 운영하고 효자 소리 들으며 저를 늘 챙겨주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진실은 제 인생 70년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은 민수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아이 셋을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미경이, 막내 아들 재훈이. 남편이 남긴 건 빚더미와 낡은 연립주택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겨울마다 트고 갈라졌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은 굶길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반찬이 또 김치랑 계란이에요? 막내 재훈이가 투덜거리면 민수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그런 말 하니? 고맙게 먹어.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없는 새벽 시간에 동생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갔다 오면 집안 청소를 하고 동생들 숙제도 봐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도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더 벌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거예요. 엄마는 제 동생들만 챙겨주세요. 그 말대로 민수는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의대에 장학금으로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수가 해냈어. 우리 민수가. 의대 6년 내내 민수는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과외며 병원 야간 아르바이트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절 때마다 제게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갖고 계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요. 아이고, 민수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엄마가 더 힘드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차례예요. 그렇게 민수는 의사가 되었고 결혼도 하고 강남에 정형외과를 개원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영자씨, 아들 잘 키웠네. 의사 아들 둔 엄마가 얼마나 좋아. 큰아들이 효자라며. 요즘 그런 아들 흔치 않은데. 라며 모두 칭찬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바로 민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병원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민수는 한 달에 2번 꼭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바쁜 거 엄마가 알지.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민수 병원에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원장님 계신가요? 저 어머니인데요. 아, 어머님. 원장님 지금 수술 중이세요. 나중에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도 민수한테서
전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아까 병원에 전화했었는데 아, 어머니 아까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허리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파스 붙였더니 나아졌어.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민수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현관에서 맞아주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민수는 서재에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남편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아들네 집에 부담이 되고 있었구나. 그날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집에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효자인 줄만 알았는데 혹시 제가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출장 간다며 제게 집 열쇠를 맡겼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화분 좀 물 주러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제주도 학회 가거든요. 그래, 알았다. 토요일 오후 저는 민수네 집에 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서재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 무심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이름으로 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미 3년 전에 인수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더 뒤적이다 보니 다른 서류들도 나왔습니다. 제 통장 사본, 제 도장, 그리고 요양원 입소 상담 신청서. 상담 날짜는 다음 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민수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문제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집도 이미 내 명의로 했고 요양원도 알아봤어. 다음 달쯤 말씀드리자. 알았어요. 근데 장모님은 괜찮으시대요? 우리 엄마는 괜찮아 건강하셔. 민수 씨 어머님은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군요. 제가 짐이 되니까 저는 그 집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민수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효자라고 믿었는데, 그게 다 가면이었던 겁니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문자가 몇 번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월요일 저녁 민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래요? 편찮으세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표정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토요일에 내 집에 갔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분에 물만 주고 온 게 아니야. 서재에서 서류들을 봤다. 어머니, 왜 엄마 동의도 없이 집을 내 명의로 바꿨니? 그리고 요양원은 또 뭐니?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가스불도 끄셨는지 모르시고 약도 잘못 드실 때가 있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24시간 관리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민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엄마가 짐이 돼서 그러는 거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가 싫어하니? 엄마가 집에 가면 불편하니? 그게 아니고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들었어. 명절 때 수진이가 전화하는 거.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수진이가 애 키우고 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그래서 엄마를 치우려고 한 거니? 치운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니? 집도 빼앗고 요양원에 보내는 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아요, 어머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손 터져가면서 일하고 내 등록금 벌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거라. 엄마 앞에서 당장 나가. 민수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식들한테 계속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집이 제 동의 없이 아들 명의로 바뀌었는데요. 되돌릴 수 있나요?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명과 도장이 있네요. 혹시 서명하신 기억이? 기억 안 나요. 제가 뭘 서명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사기나 강요에 의한 계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소송이요? 내 아드님을 상대로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하나. 하지만 제 집입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가족 관계시니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요. 민수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님의 치매 증상을 우려해서 미리 재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머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치매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치매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어요. 경도인지장애일 뿐이에요. 제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르신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정위원이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민수 씨, 어머님 동의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게 사실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그러셨습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요양원 비용 때문에 집을 팔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 명의로 바꿔놓은 겁니다. 요양원 비용을 왜 걱정하셨습니까? 제기 사실은 병원 경영이 어렵습니다. 빚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 환자가 줄면서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았고 파산 직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집이라도 지켜야 나중에 제가 회복하면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요양원 계획은요? 그것도 사실은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서였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집에서 모시지 못할 것 같아서. 민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효자인 척했지만 사실은 무능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면서.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정은 결국 제 집을 다시 제 명의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화가 난 건 내가 집을 가져간 게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효자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엄마를 짐처럼 여긴 거.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야지. 병원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거리면서 엄마한테는 거짓말만 했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의사가 돼서 자랑스러웠던 게 아니야. 내가 힘들 때 동생들 챙기고 엄마 걱정해주던 그 마음이 자랑스러웠던 거야. 하지만 그 마음도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져. 내가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효자라는 가면을 쓴 거 아니었니?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효자로 보이고 싶어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거였네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효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솔직한 아들이 되는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아들.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엄마 일은 엄마가 결정할게. 요양원 가고 안 가고도 엄마가 정하는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이 그렇게 어렵다는 건 몰랐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집은 못 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래도 넌 내 아들이잖니.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야. 민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병원을 정리하고 작은 의원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빚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삼겹살 사왔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민수는 예전처럼 밝은 척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가면을 쓴 효자보다 솔직한 아들이 훨씬 낫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동네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생겼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민수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진짜 엄마 생각해서 요양원 알아본 거 맞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솔직히 저희 부부가 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사과는 그만해. 대신 앞으로 거짓말은 하지 마라. 네, 어머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자식이란 게 뭘까? 부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부모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게 맞는 걸까? 가면을 쓴 효자보다 솔직한 자식이 낫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모든 걸 참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